자, 빨간색이 좀 큰 거예요. 많이 늦게 지급하는 회사를 요 빨간색으로 제가 좀 표시해 봤습니다. 50% 넘는 것들, IM라이프, KDB생명 좀 높네요. 신한라이프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가장 늦게 지급하는 회사는 어디일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급 지연율, 보험금을 제때 지급 안 하고 늦게 지급하는 그 비율이 최대 52.9% 회사도 있다라고 관련 기사가 나와 있어요. K의원이 금감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하고, 자, 생보사, 손보사 어디가 더 늦게 지급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러면 부지급률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그 내용까지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 가입할 때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단독이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지급 지연이 52.9%인 1위는 어디일까? 라는 제목이에요. 자, 연도별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지연하는 현황, 늦게 지급하는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위에 게 생명보험사고 이 오렌지색이 손보사예요. 가운데 청록색은 합계고요. 자, 생보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좀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보다 많이 높죠. 늦게 지급하는 비율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손보사는 2020년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는데 사실 손보사 상품들, 건강보험 상품들이 여기서 많이 팔리잖아요. 요즘에 뭐 암내심 가입할 때도 손보사에서 더 많이 가입하고 하니까 그만큼 늦게 지급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급지원 보시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해서 지급한 보험금의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수로 이 비율을 나타낸 게 아니고 보험금 금액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늦게 지급할수록 이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작은 보험금 좀 늦게 지급해봐야 이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보험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늦게 지급하면 이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보사가 보험금이 아무래도 크잖아요. 사망보험금이 많고 종신보험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손보보다 좀 높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험금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험회사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어쩔 수 없잖아요. 영리회사니까. 주식회사고. 그래서 보험을 좀 슬림하게 준비하자. 그 얘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소송이고 다툼이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추세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간을 초과한 비율이 9.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50%가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3%가 요거죠. 생보, 손보 합해서 건수로만 얘기할 수 없지만 쉽게 그냥 건수로 생각하면 10개 중에 1개는 늦게 지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보험사 지급 지연율 현황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025년 6월이고 이게 2020년입니다. 자, 빨간색이 좀 큰 거예요. 많이 늦게 지급하는 회사를 이 빨간색으로 제가 좀 표시해 봤습니다. 50% 넘는 것들, IM라이프, KDB생명 좀 높네요. 신한라이프도 높습니다. 이런 회사 좀 기억은 해두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은 아니라도 40% 넘는 좀 늦게 지급하는 생명보험사들, ABL생명, AIA생명, BNP생명, 그리고 미래에셋생명, 후보현대 한 40%다 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자. 빨간색, 분홍색 한번 참고를 하시고 좀 괜찮게 지급하는 회사 한 10% 초반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KB라이프생명 11.9%, 라이나생명은 4.5% 아주 작네요. 삼성생명 10.7% 괜찮습니다. 처브라이프 10%, 한화생명도 작네요. 7.1%. 이런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명보험사에서는 KDB생명이 가장 높았다. 이때 70억 가운데 37억 원이 기한을 넘겨 지급된다라는 거죠. 건수라기보다는 금액인 거죠. 큰 금액은 늦게 지급하더라. 그런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뭐라 그러냐? 최근 건강보험 판매 활성화 때문에 상반기 지급 요청액이 많이 늘었다. 그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신한라이프. 여기도 52.8% 거의 똑같아요. 52.9나 52.8이나.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최근 건강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고액 담보 청구권이 늘어났다. 고액이니까 자기네도 심사해야 되고 별도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심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처리 기일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프로세스 개선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의료 전문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별도 심사를 더 할 수도 있고 가입자한테 불리해질 수 있다. 적당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손보사 보도록 할게요. 2025년 6월 빨간색이 조금 높은 거, 아까 생명사보다는 그래도 절대적인 수준은 많이 낮은데 농협손보가 가장 큽니다. 27.8%. 그리고 라이나, 메리츠화재 이 회사들 기억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급하는 회사 악사 손해, 그리고 삼성화재 은근히 잘 지급하나 봅니다. 이렇게만 보면 카카오 손해, 캐롯 손해
요런 거 참고하셔서 보험 가입할 때 선별하는 요소로 삼으시면 좋죠.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지연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지급이 지연돼도 구체적인 심사 진행 상황이나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불만이다. 보험사는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금이 급히 필요한 계약자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약관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약관에 어떻게 돼 있냐? 보험금 지급 절차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3일 내에 웬만하면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급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3일이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면 그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한테 즉시 통지해야 되는데 지급 예정일은 서류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내에 지급하든지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이렇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니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고 보험 가입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부지급률도 있어요. 보험회사별로 얼마나 잘 지급을 안 하냐. 검색창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손보사 부지급률 이렇게 치면 돼요. 생보사 부지급률 그렇게 치면 나와요. 자, 손보사 부지급률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요 메뉴에 있죠. 요거 누르시면 바로 요 사이트로 나옵니다. 그럼 보험회사 쫙 나오죠. 그리고 부지급 건수 있죠. 청구 건수가 있고 이 중에 부지급 건수가 있죠. 그럼 옆에 부지급률이 계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눈에 안 보여요, 사이트가. 그래서 손보사 것만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보시면 높은 데는 뭐 이런 데가 좀 있죠. 신한 이지도 높고 그 밑에 카카오페이 손보도 2.54%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꽤 높아요. 나머지는 조금 작은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해서 보험 가입하실 때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험도 공부해야 된다. 공부 안 하면 나만 손해다. 나중에 설계사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손해는 내가 다 봤는데 나중에 설계사 찾아봐도 그 설계사분이 설계사 일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10년만 지나보세요. 20년 지나면 더 하죠. 없어요. 다른 일 하거나 다른 회사 가 있거나 그냥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꼭 참고하시고 잘 반영하자. 잘 알아두자. 인생이 한 번은 보험 공부 잘 해놓자 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